이 푸른 언덕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딱 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스의 어느 섬인가 싶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네, 바로 일본 남부 규슈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니, 지중해의 상징인 올리브가 어떻게 일본 농촌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사실 일본이 직면한 아주 현실적이고 좀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어요. 올리브가 왜 갑자기 희망의 상징이 됐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이 되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 숫자 776,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일본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 국토 면적의 절반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규슈 지역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인구는 점점 늙어가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버려지는 땅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가고시마현은 버려진 농지 면적이 전국에서 1위고요. 나가사키현이 3위일 정도니까요.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네,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비결, 그 핵심에는 아주 흥미로운 일본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스테르토코로가 나이. 직역하면 버릴 곳이 없다는 뜻인데요. 모든 걸 남김없이 활용한다는 거죠. 바로 이 철학 때문에 올리브가 이 지역을 살리는데 정말 완벽한 작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열매로는 당연히 오일이나 피클을 만들고요. 잎사귀로는 차를 만들거나 천연 염료로 써요. 심지어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까지도 도자기 유약으로 쓴다니까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이죠. 이렇게 좋은 철학만 있다고 저절로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이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농부들이 처음부터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어요. 바로 효율성의 문제였습니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농장이랑 비교해보니까 나무 한 그루당 열리는 열매의 양도 적고 그 열매에서 짜내는 오일의 양도 훨씬 적었던 거예요.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KOA 시스템입니다. 규슈 올리브 보급 협회라는 곳인데요.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좋은 묘목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수확하면 우리가 전부 다 사줄게요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러니 농가 입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잘 키우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KOA는 그냥 아무 묘목이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이미 검증된 최고의 품종들만 콕 집어서 제공한 거죠. 예를 들면 향이 좋은 고품질 오일을 만들고 싶으면 프란토이오 품종을, 병충해나 추위가 걱정되면 레치노 품종을 주는 식으로요.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딱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농업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효과가 농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지역사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크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버려졌던 황무지가 푸른 올리브 밭으로 변했으니까요. 심지어 구마모토에 있는 한 단체는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본에서 아주 권위 있는 상인 농림수산대신상까지 받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건 한 지역 팀원의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의 미래의 꿈은요, 자급자족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올리브를 키우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건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이 되고 또 그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 된 겁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농부는 땅을 일구고 그 수확물로 제품을 만들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마을에는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농업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규슈 올리브 이야기 여기서 끝일까요? 천만에요.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이제 규슈라는 지역을 넘어서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요. 이 올리브의 물결이 규슈에서 시작해서 우크지마, 아와지시마 같은 다른 섬들로 그리고 일본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 모델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성공을 일회성으로 고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기업가들을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공의 핵심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실천 올리브 기업가 학교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올리브 키우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수확한 올리브로 오일이나 화장품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팔아서 더 큰 가치를 만들 건지, 즉, 육처 산업화에 대한 모든 걸 가르칩니다. 결국 이 운동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미래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 한 그루의 나무가 농촌 경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큐슈의 올리브 나무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사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노력이 만났을 때 어떻게 지역사회 전체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또 풍성한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